서울의 밤은 잠들지 않았다. 하지만 지연의 원룸안은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27,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지 3년. 그녀의 작은 공간은 고단한 하루의 끝에 찾아오는 유일한 안식처였지만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는 그저 텅 빈 동굴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적막을 견디지 못한 지연은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들었다. 파란 액정빛이 그녀의 지친 얼굴 위로 서늘하게 번졌다. 의미 없는 소셜미디어 피드를 내리던 손가락이 낡은 물건들을 파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멈췄다.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짙은 갈색 나무로 만들어진 손바닥만한 오르골이었다. 판매 페이지에는 단 몇 장의 사진과 짧은 설명만이 전부였다. 오래된 나무 오르골, 작동은 되지만 소리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음, 반품 불가. 사진 속 오르골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표면의 칠은 군데군데 벗겨져 속살 같은 나뭇결을 드러냈고, 뚜껑 위에는 달아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꽃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지연은 오르골을 확대했다. 투박하지만 정교한 조각, 옆면에 달린 녹슨 태엽 손잡이. 그 모습에서 이상하게도 아늑함과 그리움이 동시에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기억의 한 조각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엄마였다. 흐릿한 기억 속 어린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던 엄마의 손길이 떠올랐다. 엄마는 자장가를 불러주는 대신 낡은 오르골을 감아주곤 했다. 멜로디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태엽 감기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 울려 퍼지던 맑은 선율이 주던 평온함은 아직도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어쩌면 이건 엄마가 남긴 마지막 온기를 되찾을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성은 경고했다. 낯선 이가 쓰던 낡은 물건일 뿐이라고. 하지만 슬픔에 잠식된 마음은 비이성적인 위로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구매하기 버튼을 눌렀다.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이 화면에 뜨자 지연은 짧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 한편에서는 기이한 기대감이, 다른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배송은 이틀 만에 도착했다. 지연은 퇴근하자마자 현관문 앞에 놓인 작은 택배 상자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상자를 흔들어 보았다. 안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둔탁하게 구르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포장용 테이프를 뜯어냈다. 겹겹이 쌓인 신문지를 걷어내자 마침내 사진으로 보았던 그 오르골이 모습을 드러냈다. 화면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나무 표면에서는 희미하게 묵은 먼지와 향유 냄새가 섞여났다. 지연은 부드러운 천으로 오르골의 먼지를 닦아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차갑던 나무에 미세한 온기가 도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오르골을 이리저리 살피던 그녀의 손가락이 뚜껑을 여는 작은 걸수에 닿았다. 딸깍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안쪽에 붉은 벨벳 천이 드러났다. 세월의 빛이 바래긴 했지만 여전히 고운 빛깔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복잡한 기계장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지연은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옆면에 태엽 손잡이를 접었다. 삐걱거리는 저항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태엽을 감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녹슨 기계가 힘겹게 돌아가는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채웠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억지로 깨우는 듯한 소리였다. 충분히 감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는 손을 떼고 숨을 죽였다. 방 안의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았다. 시간마저도. 이제 남은 것은 이 오래된 상자가 어떤 기억을 노래할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오르골의 작은 기계장치에 고정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정적이 흘렀다. 1초, 2초. 지연은 자신이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혹시 고장난 건 아닐까? 실망감이 밀려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팅! 먼지 쌓인 기계장치에서 마침내 첫 음이 울렸다. 쇳소리가 섞인 조금은 불안정한 음색이었지만 분명 맑은 소리였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 음,
또 다음음. 느리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어둠 속으로 조심스럽게 퍼져나갔다. 지연은 눈을 감고 선율의 귀를 기울였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려 애썼지만 안개처럼 흐릿할 뿐이었다. 그래, 어차피 엄마의 오르골은 아니었으니까 그저 비슷한 물건일 뿐.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떴다. 낡은 오르골이 들려주는 서툰 멜로디는 그 자체로 충분한 위로가 되었다. 멜로디가 중반을 넘어설 때였다. 기계음 사이로 무언가 다른 소리가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지직거리는 낡은 라디오의 잡음 같은 미세한 소음이었다. 지연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오래된 물건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음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 아니었다. 소음 속에서 어떤 패턴이 느껴졌다. 높낮이가 있고 끊어지는 지점이 있었다. 마치 사람의 목소리처럼. 지연의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했다. 그녀는 오르골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쿵쿵 울렸다. 그녀는 잘못 들은 것이라고, 피곤해서 헛것을 들은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잡음은 하나의 분명한 형태로 완성되었다. 그것은 자장가였다. 아니, 정확히는 자장가를 허밍하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멜로디에 맞춰 나직하게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배어있는 음색. 지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오직 그 허밍 소리만이 고막을 파고들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 발끝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이 목소리, 이 익숙한 음색과 미세한 떨림, 숨을 들이마시는 습관까지. 엄마? 지연의 입에서 거의 소리가 되지 못한 신음이 터져나왔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몇 달 전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던 엄마의 목소리. 힘겹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던 갈라지고 쉰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건 그녀가 건강했을 때, 지연이 아주 어렸을 때, 잠 못 드는 밤이면 늘 곁에서 들려주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선명하고 따스하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었던 그 목소리. 지연은 공포에 질려 오르골을 떨어뜨릴 뻔했다. 하지만 차마 놓을 수가 없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오르골을 쥔 손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허밍 소리는 계속되었다. 마치 지연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조금 더 애틋하게, 조금 더 선명하게. 눈물이 핑 돌았다. 이것은 그리움이 빚어낸 환청인가? 아니면 죽은 자의 영혼이 깃든 저주받은 물건인가? 오르골의 마지막 음이 여운을 남기며 사라지자 방 안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전의 침묵과는 달랐다. 이제 이 공간은 더 이상 지연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녀와 함께 숨쉬고 있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더듬어 손전등을 켰다. 강렬한 비출기가 오르골을 비췄다. 낡은 나무 상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저 평범한 골동품처럼.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다. 저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저 안에는 엄마가, 혹은 엄마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무언가가 깃들어 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쳤다. 등 뒤로 차가운 벽이 닿을 때까지. 시선은 오르골에서 한시도 뗄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인 채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그녀의 아늑했던 원룸은 순식간에 가장 무서운 감옥이 되어버렸다. 밤은 지옥처럼 길었다. 지연은 불을 켠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오르골이 놓인 책상을 노려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것은 마치 불길한 재단처럼 보였다. 혹시라도 다시 소리가 날까봐 그녀는 귀를 막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하지만 엄마의 허밍 소리는 이미 그녀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었다. 귀를 막아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그리움과 공포가 뒤섞인 소리는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날이 밝자마자 지연은 결심했다. 확인해야 했다. 이것이 자신의 슬픔이 만들어낸 환각인지 아니면 실제하는 현상인지.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책상으로 다가갔다. 밤새 공포의 대상이었던 오르골은 아침 햇살 아래서 다시 평범한 골동품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어젯밤의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지연은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켰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붉은 녹음 표시가 깜빡이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제발 아무 소리도 나지 마라. 그녀는 속으로 빌었다. 차라리 자신이 미친 것이기를 바랐다. 그것이 죽은 엄마의 목소리가 낡은 상자 안에 갇혀 있다는 끔찍한 진실보다는 나았다. 그녀는 다시 태엽을 감았다. 서걱. 어젯밤보다 더 섬뜩하게 들리는 소리. 손을 떼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처음 몇 소절은 기계음뿐이었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뻔했다. 그래, 역시 잘못 들은 거야. 피곤해서, 슬퍼서 그랬던 거야. 하지만 그녀의 희망은 곧 산산조각 났다. 목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어젯밤보다 더 선명하게, 더 가까이에서 들리는 듯 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지연은 비명을 지르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입술을 깨물자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녹음이 끝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버텼다. 멜로디가 끝나자 그녀는 허둥지둥 녹음 중지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오르골의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역시 기계음뿐이었다. 지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환청이었나? 정말 내가 미쳐가는 건가? 그 순간이었다. 지지직 하는 잡음과 함께 녹음된 파일에서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스마트폰이라는 차가운 기계를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한치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것은 현실이었다. 지연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에서 미끄러진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스피커에서는 여전히 엄마의 목소리가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다.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이제 위로나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세계에서 넘어온 섬뜩하고 불길한 메아리였다. 대체 왜? 지연은 중얼거렸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녹음 파일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다. 들을수록 소름이 끼쳤지만 멈출 수 없었다. 목소리를 분석하려 애썼다. 슬픔이 담겨 있는가? 원한이 느껴지는가? 아니면 그저 기계처럼 감정 없이 소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가?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이 오르골은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며 자신의 손에 들어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혼란 속에서 그녀는 오르골을 샀던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했다.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판매자의 계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탈퇴한 회원입니다. 라는 차가운 안내 문구만이 그녀를 맞이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이 지워져 있었다. 지연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다. 판매자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오르골의 비밀을. 그래서 서둘러 팔아치우고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녀는 덫에 걸린 것이다. 지연은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단짝 친구인 혜진이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죽은 엄마 목소리가 나오는 오르골을 샀다고? 혜진은 그녀를 걱정하겠지만 결국엔 슬픔이 낳은 망상이라며 정신과 상담을 권할 게 뻔했다. 누구도 이 초자연적인 공포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이 작은 방 안에서 정체 모를 존재가 깃든 오르골과 단둘이 남겨졌다.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에서는 여전히 엄마의 자장가가 기계적인 슬픔을 담은 채 흐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지연의 일상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낮에는 어떻게든 버텼다. 회사에 나가 사람들과 섞여 일하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오르골의 존재를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다시 혼자가 되는 순간 공포는 어김없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더 이상 오르골을 감지 않았다.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에 넣어 자물쇠까지 채워버렸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물리적으로 소리를 막는다고 해서 그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잠드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 잠에 드는 순간 어김없이 악몽이 시작되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어릴 적 살던 옛집에 있었다. 집안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고 어디선가 오르골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따라가면 굳게 닫힌 엄마의 방문 앞에 서게 되었다. 문틈으로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엄마의 자장가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꿈속의 자장가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원망과 슬픔이 뒤섞인 처절한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지연은 문을 열고 싶었지만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문 저편의 엄마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가갈 수 없었다. 매일 밤 그녀는 그 문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환각도 시작되었다. 혼자 있는 집에서 다른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으면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서늘한 감촉에 소스라치게 놀라 뒤돌아보곤 했다. 텅 빈 공간에는 싸늘한 공기만이 감돌았다. 설거지를 할 때면 수증기가 서린 주방 창문에 아주 잠깐 엄마의 얼굴이 비쳤다가 사라졌다. 샤워를 할 때면 욕실 문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현상은 점점 더 잦고 선명해졌다. 가장 끔찍한 것은 오르골의 변화였다. 어느 날 밤 악몽에서 깨어난 지연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숨을 멈췄다. 책상 서랍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자물쇠로 잠근 그 서랍 틈으로 따뜻하면서도 불길한 주황색 빛이 희미하게 맥박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두근, 두근,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빛은 오르골의 멜로디에 맞춰 전멸하는 듯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머릿속에서 울리는 자장가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지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쳤다. 오르골은 이제 소리뿐만 아니라 빛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수동적인 물건이 아니었다. 스스로 빛을 내고 그녀의 꿈을 조종하고 현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엄마의 영혼은 그저 목소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점점 더 강한 힘으로 이쪽 세계에 간섭하려 하고 있었다. 제발 그만해, 엄마. 지연은 흐느끼며 바닥을 주저앉았다. 그녀는 이제 한계였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먹는 것도 부실했다. 앙상하게 마른 얼굴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괴물처럼 자리 잡았다. 회사에서는 실수가 잦아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다. 걱정하는 친구 혜진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 상황을 설명할 수도 이해시킬 수도 없었다.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섬이 되어갔다. 며칠 후 빛은 더욱 강해졌다. 이제는 서랍을 닫아도 방 전체가 으스스한 주황빛으로 물들 정도였다. 지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미쳐버리거나 혹은 저것에 의해 잡아먹히고 말 것이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초자연현상, 귀신 들린 물건, 영매. 수많은 가짜와 사기꾼들의 광고 속에서 그녀는 한 사람의 블로그를 발견했다. 용하다는 소문이 자자한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젊은 무당. 블로그에는 죽은 자의 한은 산 자를 병들게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아래 적힌 전화번호를 눌렀다. 이 방법밖에는 없었다.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은 같은 종류의 힘으로 맞서는 수밖에. 전화를 받는 차분한 여자의 목소리에 지연은 거의 울부짖듯 말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저희 엄마가 돌아오신 것 같아요. 수화기 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목소리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가지고 오세요. 그 물건. 무당의 집은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3층에 있었다. 지연은 초인종을 누르기 전 품에 안은 오르골을 감싼 에코백을 고쳐 잡았다. 가방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지는 그것의 존재감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문이 열리고 지연을 맞이한 것은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여자였다. 그녀는 지연과 비슷한 또래로 보였고 평범한 회색 맨투맨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맑았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지연의 불안한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들어오세요. 여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화영이었다. 집안은 여느 평범한 가정집과 다를 바 없었다. 거실 한편에 놓인 소파와 TV, 작은 주방. 하지만 지연이 거실 안쪽의 방을 보는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 방은 신당이었다. 문이 활짝 열린 방 안 벽에는 여러 신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중앙의 제단에는 촛불 여러 개가 고요히 타오르고 있었다. 진한 향냄새가 코를 찔렀다. 일상의 공간과 신의 공간이 아무런 경계 없이 공존하는 모습은 기이한 위압감을 자아냈다. 화영은 지연을 신당 안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제단 앞 작은 소반을 가리켰다. 여기에 그걸 올려놓으세요. 지여단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오르골을 꺼내 소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낡은 나무 상자는 촛불에 흔들리는 빛을 받아 음산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화영은 오르골을 만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마치 위험한 맹수를 관찰하듯 그것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찡그려졌다. 한이 깊군요. 화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원망이나 증오는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나도 강한 미련입니다. 이승에 단단히 붙들려 있어요. 그녀는 시선을 들어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연민과 경고를 동시에 담고 있었다. 어머님께서 편히 가시질 못했군요. 지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처음이었다. 자신의 끔찍한 경험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자신의 고통을 믿어주는 사람. 그녀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화영은 말없이 기다려주었다. 지연의 울음이 잦아들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께서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승과 저승의 길이 막혀 있어 그저 이렇게 물건에 깃들어 신호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머님의 영혼도 그리고 산 당신의 영혼도 함께 병들게 될 겁니다. 화영은 제단에서 방울과 부채를 집어들었다. 길을 열어봐야겠어요. 어머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겠어요. 그녀는 지연에게 오르골의 태엽을 감으라고 지시했다. 지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태엽 손잡이를 잡았다. 서걱서걱 익숙한 소리가 신당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태엽이 다 감기자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사이로 엄마의 허밍 소리가 섞여 나왔다. 그 순간 화영이 눈을 감았다. 그녀가 손에 쥔 방울을 가볍게 흔들자 맑은 방울 소리가 오르골 소리와 뒤섞였다. 신당 안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했다. 촛불들이 일제히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공기의 온도가 뚝 떨어졌다. 지연은 팔에 돋는 소름을 느끼며 숨을 죽였다. 화영의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 지연의 것이 아닌 낮고 힘겨운 신음이 흘러나왔다. 춥다. 여기가 어디냐? 지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 그 말투. 분명 화영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지만 그것은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지연의 귀에 익숙한 하지만 병들고 지친 기색이 완연한 엄마의 목소리였다. 오르골의 멜로디와 허밍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제 방 안에는 제3의 목소리가 존재했다. 아가, 우리 아가, 지연아. 화영의 입을 빌린 엄마의 목소리가 애타게 그녀를 불렀다. 지연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엄마! 그녀가 외쳤다. 그 순간 화영의 눈이 번쩍 뜨였다.
하지만 그 눈은 더 이상 화영의 눈이 아니었다.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는 그리움과 고통으로 가득 찬 눈이었다. 보이지가 않아. 너무 어두워. 손을 잡고 싶은데. 화영, 아니 엄마의 영혼이 깃든 그녀는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안 됩니다. 화영 본연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터져나왔다. 그녀는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자신의 몸을 통제하려 애썼다. 너무 강해요.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다른 것들이 꼬일 수 있어요. 촛불 하나가 퍽 소리를 내며 꺼졌다. 방 안의 향냄새는 역겨운 비린내로 변해 있었다. 오르골에서 나오던 희미한 빛은 이제 탐욕스러운 붉은 빛으로 변해 격렬하게 깜빡였다. 이것은 단순한 소통이 아니었다. 저승의 존재가 이승을 침범하려는 위험한 줄다리기였다. 화영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간신히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의식을 준비해야 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어머님을 편히 보내드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오르골의 소리가 멎자 방 안의 모든 기이한 현상도 거짓말처럼 멈췄다. 붉은 빛은 사라지고 공기는 다시 정상 온도로 돌아왔다. 화령은 탈진한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지연은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엄마를 만났다. 비록 무당의 몸을 통해서였지만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이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일이라는 것을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의식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다. 며칠 후 약속된 날의 자정, 지연은 다시 화영의 신당을 찾았다. 밤의 빌라는 낮보다 훨씬 더 스산했다. 복도의 센서 등이 깜빡이며 그녀의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문을 연 화영은 며칠 전과 달리 하얀 소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신당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제단 위에는 과일과 떡, 막걸리 등 정성껏 차린 제사상이 놓여 있었다. 바닥의 네 귀퉁이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부적이 붙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쑥을 태우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시작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화영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은 당신의 감정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면 그 틈을 다른 존재가 비집고 들어올 수 있어요. 오직 어머님을 보내드린다는 생각만 하세요. 지연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는 오르골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이제 차가운 나무 상자가 아니라 두 세계를 잇는 위태로운 문처럼 느껴졌다. 화영은 지연을 제단 앞에 앉히고 그녀의 손에 작은 칼을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가락 끝을 그 칼로 살짝 베어 피 한 방울을 오르골 위에 떨어뜨렸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피가 마르며 검붉은 흔적을 남겼다. 산자의 피로 길을 엽니다. 화영이 읊조리며 방울을 흔들기 시작했다. 짤랑 짤랑 짤랑. 규칙적인 방울 소리가 고요한 신당을 채우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오르골을 여세요. 지연은 침을 삼키며 오르골의 태엽을 감고 뚜껑을 열었다. 익숙한 멜로디 그리고 엄마의 허밍 소리가 흘러나왔다. 화영의 방울 소리가 점점 더 거칠고 빨라졌다.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지난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한 기운이 방 안을 휘감았다. 모든 촛불이 일제히 파랗게 타오르며 길게 늘어졌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올 정도였다. 화영의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선명했다. 공기 중에서 직접 울리는 것처럼. 지연은 눈앞에 선 화영의 모습 뒤로 반투명한 엄마의 형상이 아른거리는 것을 보았다. 병상에 눕기 전 건강했던 모습의 엄마였다. 하지만 그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엄마, 지연이 울먹였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딸. 엄마의 목소리는 절절한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병원에서 내가 너에게 모진 말을 했지. 다 소용없다고, 그만하라고. 그게 아니었는데 사실은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죽는 것도, 너를 혼자 두고 가는 것도 너무 무서워서.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지연의 머릿속에 마지막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상태가 악화된 엄마를 붙들고 포기하지 마, 제발 이라고 외쳤던 자신. 그리고 다 부질없다. 너도 이제 네 인생 살아 라며 뿌리치던 엄마의 차가운 손. 그날 이후 지연은 엄마가 자신을 원망하며 떠났다고 생각했다. 그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러 왔다.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힘들게 해서 미안해. 지연은 오열했다. 그녀의 눈물이 재단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 순간 화영이 갑자기 다른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슬픈 이야기로구나. 이리도 애틋한 모녀라니. 목소리는 낮고 교활했다. 화영의 얼굴에 깃들었던 엄마의 슬픈 표정은 사라지고 사악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방 안의 기온이 더욱 떨어지고 비린내가 진동했다. 부적이 붙어있던 벽 쪽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렸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화영이 본래의 목소리로 필사적으로 외쳤다. 당신의 슬픔이 다른 것들을 불렀어요. 어머님께 집중해요. 지연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하지만 화영의 외침에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오르골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엄마의 형상을 향해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아 외쳤다. 엄마, 나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괜찮아야 해. 나 원망 안 해. 사랑해 엄마. 그러니까 이제 제발 편히 쉬어. 지연의 외침이 울려 퍼지는 순간 오르골에서 터져나온 빛이 붉은색에서 눈부신 백색으로 바뀌었다. 빛은 방 안의 모든 어둠과 악한 기운을 밀어내는 듯 했다. 화영의 얼굴에 깃들었던 사악한 미소가 고통스러운 비명으로 바뀌더니 이내 사라졌다. 벽을 긁던 소리도 멎었다. 화영의 몸을 빌린 엄마의 형상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이제 울고 있지 않았다.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고맙다, 내 딸. 이제 갈 수 있겠구나.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형상도 희미해졌다.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던 허밍 소리도 멜로디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다. 마침내 오르골은 순수한 기계음의 멜로디만을 연주했다. 마지막 음이 길게 여운을 남기며 사라지자 반 안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촛불은 다시 노란 빛으로 안정적으로 타올랐고 공기는 온기를 되찾았다. 화영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다. 지연은 탈진한 채 우열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쏟아낸 후련함과 평화의 눈물이었다. 길고 길었던 그녀의 애도는 마침내 끝이 났다. 의식이 끝난 후 지연은 며칠 동안 깊은 잠에 빠졌다. 꿈도 꾸지 않는 평화롭고 고요한 잠이었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몸과 마음이 가뿐해진 것을 느꼈다. 세상을 짓누르던 무거운 안개가 걷히고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은 따스했고 도시의 소음은 활기차게 들렸다. 지연은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오르골을 꺼냈다. 더 이상 그것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손에 든 오르골에서는 아무런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아름다운 골동품일 뿐이었다. 엄마의 영혼, 그 깊은 미련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태엽을 감았다. 띵 하고 울리는 첫 음은 맑고 깨끗했다. 멜로디가 흐르는 동안 더 이상 엄마의 허밍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연은 그 순수한 기계음 속에서 엄마의 평온한 미소를 느낄 수 있었다. 화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지연이 묻자 화영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 오르골 말입니다. 화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잠시 봤는데 어머님 이전에도 다른 영혼들의 미련이 겹겹이 쌓여있던 물건이더군요. 대대로 어머니가 딸에게 물려주며 그 안에 사랑과 슬픔이 함께 담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정화되었어요.
당신과 어머님의 사랑이 그 긴 세월의 한을 풀어낸 겁니다. 화영은 오르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버리거나 혹은 자신이 맡아주겠다고 했다.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오르골은 그녀에게 지옥 같은 공포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와 마지막 작별을 하고 자신의 깊은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주기도 했다. 이것은 더 이상 저주받은 물건이 아니었다. 엄마와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용서의 증표였다. 아니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간직할게요. 그 후 지연의 삶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녀는 다시 친구들을 만났고 회사 생활에도 활기를 되찾았다. 가끔 엄마가 그리울 때면 그녀는 오르골을 꺼내 태엽을 감았다. 맑은 멜로디를 들으며 그녀는 엄마와의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렸다.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따뜻한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지연은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 낡은 사진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녀도 본 적 없는 아주 어릴 적 사진들이 있었다. 사진 속 4~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지연이 엄마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머리맡에는 지금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것과 똑같은 모양의 오르골이 있었다. 지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이 오르골을 중고 사이트에서 우연히 산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엄마의 영혼이 혹은 그보다 더 거대한 운명이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을 그녀에게 되돌려준 것인지도 몰랐다. 오르골은 이제 그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며 사랑은 시 공간을 초월해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침묵의 증인이었다. 지연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에 눈부신 세상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삶은 계속될 것이다.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며 씩씩하게.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오늘 이야기에서 느낀 점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